네, 오늘 영상에선 또 공개 일정이 딜레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진 24년 공개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마블 애니메이션 아이즈 오브 와칸다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아이즈 오브 와칸다에 대해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지난 23년 12월 열린 와디프 시즌2 특별 시사회를 통해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와칸다 역사 전반에 걸쳐 위험한 비브라늄 유물을 회수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는 임무를 받은 전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이 바로 이 아이즈 오브 와칸다라고 하죠. With the right juice, it can act as a self-sustaining energy source. 해당 작품은 블랙팬서 프랜차이즈를 연출하기도 한 라이언 쿠글러가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며 I am not dead. 작중 아이언 피스트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 여기서의 아이언 피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니랜드 버전이 아니라 제노라라고 불리는 여성 캐릭터가 아이언 피스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번에 들려온 소식도 이런 여성 버전 아이언 피스트와 연관이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 이 아이즈 오브 와칸다의 에피소드 중 하나에 원작 코믹스 이터널스에 등장하는 외계 종족인 호드가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해당 작품은 애니메이션임에도 와디프처럼 MC와 직접 연결되는 건 물론 멀티버스 사가의 전반적인 주제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죠. 게다가 이 아이즈 오브 와칸다는 그리스 신들의 통화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호드 같은 경우 쉽게 말하자면 셀레스티얼의 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벌레 타입의 종족인데 문제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셀레스티얼이 이 호드에게 감염까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사실 셀레스티얼이 처음으로 지구를 방문했던 게 이 감염된 셀레스티얼이 지구로 불시착했을 때인 40억 년 전의 원시지구였다는 점이나 이 호드에게 감염된 셀레스티얼의 시체가 지구의 일부가 되면서 지구에 초인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후 이 죽은 셀레스티얼을 찾아온 또 다른 셀레스티얼마저 호드에 감염되면서 당시 최초의 어벤져스가 이 호드에 감염된 셀레스티얼을 상대한 적이 있다는 점, 이 최초의 어벤져스 멤버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제노라였다는 점에선 제노라가 아이언 피스트 역을 맡게 되는 게 모두 원작 코믹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본래 원작 코믹스에선 셀레스티얼이 이터널스를 만든 이유가 지구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사육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밝혀진 적이 있는데 셀레스티얼이 이처럼 인간을 사육하기 시작한 건 과거 호드에게 감염된 셀레스티얼이 지구에 녹아들었고 이로부터 초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양분으로 태어난 초인들이 호드의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전적 변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이나 공교롭게도 MCU의 셀레스티얼 역시 표면적인 이유는 다르긴 하지만 인간을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일단 확인하겠다는 식의 스탠스를 취했던 걸 보면 Spare them, but your memories will show if they are worthy to live. And I will return. MCU에서도 초인적인 능력을 각성한 인간에게 호드의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전적 변형이 생겼다는 식의 설정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 또 이러한 설정이 향후 엑스맨의 탄생과도 그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Kamala, there's something different in your genes. Like a mutation. 원작 코믹스에선 이러한 셀레스티얼의 침공 당시 지구의 신들 또한 연합을 결성해 셀레스티얼에게 맞선 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에서 아이즈 오브 와칸다에 그리스 신들의 통합이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와칸다가 셀레스티얼과 연관성을 갖게 된 건 과거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와칸다에 추락한 운석이 셀레스티얼의 알이었던 것이고 The vibranium, the strongest substance in the universe, struck the continent of Africa. 이 셀레스티얼의 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비브라늄이었기 때문일 가능성, The planet Earth was chosen to host the celestial Tiamat. 그렇기 때문에 와칸다 역사 전반에 걸쳐 위험한 비브라늄 유물을 회수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는 임무를 받은 전사들의 이야기가 이러한 셀레스티얼과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셀레스티얼이 창조한 이터널스 또한 비브라늄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물론 그리 어렵게 구할 만한 광물은 아닌 것처럼 언급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I bet you've built the perfect safe house. I mean, what's this even made of? Vibranium? 와칸다의 비브라늄과 셀레스티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과거 와칸다 포에버 분석에서도 언급했듯 이 네이머의 부족이 살던 곳에 추락한 운석 또한 와칸다에 떨어진 것과 같은 운석의 파펜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MCU 뮤턴트의 기원이 이러한 셀레스티얼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I became the firstborn son of Talocan. The plant gave me wings on my ankles and ears that pointed to the clouds. I was a mutant.
아무튼 이 셀레스티얼은 현재 MCU에 등장한 적이 많진 않지만 그 스토리가 우주적인 스케일로 커져가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점점 더 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원작 코믹스에선 1976년 발간된 이터널스 1권에 이 셀레스티얼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만큼 이터널스와는 그 연을 뗄 수 없는 캐릭터인 점에선 이터널스의 단독 작품을 통해 재등장하는 것이 아닌 건 아쉽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그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모두 알다시피 MCU에는 이미 잘린 셀레스티얼의 머리인 노웨어가 아주 오래전부터 떡밥으로 던져진 상태이고, It's called Nowhere, the severed head of an ancient celestial being. 원작 코믹스에서 이러한 노웨어를 만든 건 신비오트의 창조주라고 할 수 있는 널이었다는 점, 널이 최초의 신비오트로 만든 건 올블랙 네크로소드 같은 경우엔 이미 러브 앤 썬더에 등장해 원작 코믹스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고로에서는 어머가 사용되는 장면까지 등장했다는 점, 결정적으로 널이 창조한 신비오트가 등장하는 베놈 프랜차이즈에는 이미 창조주인 널의 등장을 암시하는 하이브 마인드에 대한 언급이 등장했고, 80 billion light years of hive knowledge across universes would explode your tiny little brain. 그 개봉을 앞두고 있는 베놈 3편에도 널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는 점에선 향후 MCU에서도 셀레스티얼과 널의 전쟁을 다룬 작품,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멀티버스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한 노웨어의 비하인드에 대한 작품이 제작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멀티버스의 시작점이라고 한 건 사실 원작 코믹스에선 최초의 창공이라고 하는 멀티버스 이전의 존재가 셀레스티얼과의 전쟁 끝에 도망을 치게 되면서 최초의 창공이 남기고 간 조각들이 하나로 뭉쳐 2차 코스모스이자 1차 멀티버스가 탄생한 것이고, 이후 시간이 흘러 2차 코스모스가 죽고 3차 코스모스가 탄생하는 등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 시크릿 어즈의 배경이 되는 7차 코스모스이자 6차 멀티버스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셀레스티얼이 우주의 심연 속에 살고 있던 널의 어둠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널이 올블랙 네크로소드를 만들어 셀레스티얼의 머리를 잘라 노웨어를 탄생시킨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인 7차 코스모스이자 6차 멀티버스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보고 있는 멀티버스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즈 오브 와칸다에선 고대 셀레스티얼의 사건까지 다룰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인 셀레스티얼과 관련된 비밀이 상당 부분 공개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실사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기대가 되는 작품인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